한꺼번에 강아지 3마리를 들이는 것은 그리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다. 녀석들의 작고 귀여운 얼굴에 홀리고 강아지의 달콤한 숨결과 세 번째 강아지 레일라의 주걱턱에 반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이나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잠에서 깨어 강아지들을 돌봐야 했다. 녀석들이 싸놓은 똥더미를 치웠고 좋은 버릇을 들이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 데 시간을 썼다. 생각보다 꽤 힘든 일이었다. 세 녀석이 동시에 내 물건들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것을 막느라 항상 지쳐 있었고 잠도 부족했다. 강아지도 이렇게 힘든데 아기를 키우는 건 어떻겠는가? 나는 어머니란 존재에 대해 새삼 커다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계속 애틋한 마음으로 강아지들을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진 나는 할 수 없이 관점의 변화를 꾀해야 했다. 새 녀석을 이끌고 산책하러 나간 어느 날 나는 멈춰서서 녀석들이 뒤엉켜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아지 3마리가 말 그대로 뒤엉켜 놀고 있었다. 대굴대굴 구르고 다른 강아지 위에서 굴러떨어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뒤쫓아다니며 웃고 농담 아니다. 개들도 웃는다. 개들도 웃는다. 토끼처럼 위로 펄쩍 뛰어오르기도 했다. 녀석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노는 모습에 내 몸 전체가 숨을 쉬며 비로소 긴장이 풀렸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풀밭을 처음으로 발견하며 시작된 새로운 삶. 풀밭을 처음으로 발견하며 시작된 새로운 삶. 얼마나 경이로운가. 우리는 매일 경이로움을 느낄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감정의 마비 상태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매일 경이로움을 느낄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감정의 마비 상태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퇴근하고 차를 몰아 집에 도착해 문을 연 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더라? 하고 자문한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퇴근하고 차를 몰아 집에 도착해 문을 연 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더라 하고 자문한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나는 결코 보고 느끼는 것에 둔감해져서 문을 닫아거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가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단계에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 원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나는 결코 보고 느끼는 것에 둔감해져서 문을 닫아거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가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단계에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작이 되길 원한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미래를 앞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진정한 힘을 느끼려고 애쓴다. 감히 말하건대 그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밀이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미래를 앞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진정한 힘을 느끼려고 애쓴다. 감히 말하건대 그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밀이다. 우리가 누구이건 어디서 왔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길을 떠난다. 나의 여행은 1953년 4월의 어느 날 미시시피주의 어느 시골 구석에서
버논 윈프리와 버니타 리에 의해 잉태되면서 시작되었다.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벌인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단 한 번의 동침은 뜻하지 않은 임신을 불러왔고 나의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그날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베이비 샤워. 베이비 샤워란 출산일을 앞둔 임산부에게 친지들이 베풀어주는 파티입니다. 베이비 샤워 따위는 없었다. 얼굴에서 번져 나오는 기대나 기쁨의 감정은 나의 출생에는 없었다. 오로지 후회와 숨기고자 하는 마음, 부끄러운 감정에 낙인이 있을 뿐이었다. 심리치료사이자 내면 아이 개념의 선구자인 존 브래드쇼가 1991년에 오프라 쇼에 출연했을 때 나와 청중은 그가 행한 심오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눈을 감고 우리가 자란 가정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그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눈을 감고 우리가 자란 가정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그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자란 가정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그 집을 그려보세요.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가 말했다. 가까이 다가가세요. 창문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집 안에 있는 나를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당신이 자란 가정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그 집을 그려보세요. 가까이 다가가세요. 창문 안을 들여다보세요. 집 안에 있는 나를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도 슬프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 성장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걸 깨달았다. 혼자였다는 뜻은 아니다. 내 주위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영혼의 생존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았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느꼈다.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을지 모르겠다. 당신도 나처럼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끔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삶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가치 있는 도전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게 한 씨앗이 언제, 어떻게 뿌려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씨앗을 바꿔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반박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어린 시절 살던 집 안을 내가 요러고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내 모습이 보이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그때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다면 지금 살아가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가끔 즐거운 추억으로 떠오르겠죠. 하지만 내가 그 집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잘해주셨더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주셨더라면, 우리 집이 더 화목했더라면, 내가 좀 더 밝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행복하게 그런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더 부유한 환경에서, 더 풍요로운 가정에서 부모님이 사이가 좋고 온 가족이 화목한 그런 가정에서 사셨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보통은 안 그런 분도 있으셨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힘드셨죠. 훨씬.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죠. 지금은 공부만 잘하면 누구나 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환경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다가 결혼을 하고,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처럼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은 경험담을 듣거나 그러한 여유도 없이 그냥 살아가시다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여전히 결혼해서도 서로 힘들게 살아야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기란 쉽지 않은 집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어린 시절 집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랬었다면 그 시절쯤에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소녀였을 때, 내가 소년이었을 때, 그럼 나의 부모님이, 나의 엄마가 소녀였을 때, 어렸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행복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나보다도 힘들었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아버지도 어릴 적 생각하면 행복한 소년도 있겠지만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사랑받을 곳은 없고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철없을 때는 나도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화목하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라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고 나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사셨던 거죠. 그런 부모님의 두려움과 힘겨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 반대죠. 지금은 물론 그렇게 생각한 건 한참 됐죠. 감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분들이 나의 부모님들이라는 거.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을까? 감사하죠. 그래서 만약에 나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부모님 탓을 할 것 없어요. 부모님도 그보다 더 힘들게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나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타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내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매일 어떻게 찾아오는지 눈여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어머니와 싸우다가 매듭짓지 못하고 묻어둔 의견 차이가 배우자와의 언쟁에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내가 하는, 그리고 하지 않는 그 모든 일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그러한 경험을 통해 삶은 우리에게 과거에서 벗어나 온전한 한 인간이 되라고 촉구한다. 주의를 기울여 보자.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만의 길을 닦을 기회를 준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나의 집안을 내가 상상 속에서 들여다본다고 생각할 때 그것도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에 따라서 그때의 내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 내가 어린 시절 그 조그만 집에 있던 그 어린 아이였을 때를 떠올려 보면 두렵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들여다보면 똑같은 어린 시절인데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은 들여다보면 호기심 많고 그런 순진한 어린아이가 보이죠. 여러분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 안에 보이는 어린이의 모습도 달라질 거예요.